네, 안녕하세요. 원래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하루 늦어서 오늘 일요일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주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얘기를 몇 가지 더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있는데 그 최신 기술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 사실 왜 쓰이지 않냐면은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아무런 그 확인도 없이 그런 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질 않는 거고요. 여태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다 돌이켜봐도 사실적으로 이제 업체들이 따로 만든 그 프론트엔드 쪽 프레임워크를 그런 거는 쓸 수 있어도 뭐 기타 다른 뭐 앵귤러.js나 여러 가지 리액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전혀 쓰지를 않는다는 거 별로. 근데 쓰는 프로젝트를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저희 옆에 프로젝트가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앵귤러.js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시는 걸 봤고요. 그분이 저희가 받는 프로젝트 급여보다 월 50 정도를 더 받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급속도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막 확산해서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 가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뽑을 때 그 뽑는 뭐 이렇게 멘트 중에 좀 요즘 들어 그 인상 깊었던 그 뽑는 그 안내문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안내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너십으로 일한다. 웃기지 마세요. 이 회사는 제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회사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식으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회사를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오너십, 글쎄 오너십을 강조하는 회사치고 일이 적은 회사가 없었어요. 오너십을 강조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고 내 일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회사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내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딱 해놓고 솔직해져야 되죠. 뭐 오너십을 갖고 일하라고 해도 그게 내 회사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승진을 잘 하지도 못해요. 솔직히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너십을 갖고 일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승진은 한계가 있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스펙과 또 화려한 스펙과 더 놀라운 실적으로 더 경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한 사람은 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그 이사급으로 승진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급 이상으로 승진을 하면 그만큼 퇴직이 빨라져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우리 급여 생활자들이 회사에서 뭐 이사나 뭐 사장이 되는 거 그거 꿈꾸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에서 얼마나 보탬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워라밸이 더 중요시 돼서 회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거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엄청 애착이 강해서 뭐 이 회사를 엄청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있는 사람들 요즘 별로 없을 거예요.
닦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도 많이 없고, 정말 뭐 오너십을 갖고 있는 직원을 팍팍 승진시켜서 뭐 이사급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회사, 글쎄요, 없진 않겠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오너십에 매달려서 회사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가정에 소홀하지 마시고요. 사실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 행복해짐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첫째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일에 너무 매달려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런 회사를 너무 오너십을 강조하는 회사, 그 얼마 전에 그 폭도 갑질 폭행 사건 있었던 그분이 그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웠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너입니까?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오너십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오너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한번 이제 실질적인 그 화면 강의를 할 순서가 올 텐데, 일단은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력서상에 어떤 프로젝트, 어느 회사에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것들이 곧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력들이 쌓이게 되면 사실상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그 이력만 보고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내부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 소스나 화면들을 밖으로 유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력서에 이력만 보고 그냥 뽑을 수밖에 없는 회사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업무에 특화되지 않으셨잖아요. 처음에 프로젝트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내가 그렇게 월급을 주고 쓸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구직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오너십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뭘 보고 뽑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지금 이제 웹 개발자의 기준이라면 뭘 보고 뽑을까요? 먼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돈을 대가지고, 요즘 뭐 카페24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호스팅 비용이 1년에 5만원, 7만원 밖에 안 해요. 두세 명만 모여도 2, 3만원이면 돼요. 거기에 FTP나 이런 거 연결하고, 요즘 SQL도 MySQL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사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들이 뭘까요? 일단 회원가입할 때 그 주소 찾기. 자, 주소 찾기를 보죠. 주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광주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런 것들, 인천이 나오면은 그 다음 구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걸 이제 셀렉트 박스라고 하는데, 그 셀렉트 박스를 어떤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 항목이 인천이면 인천에 대한 모든 구가 그 다음 셀렉트 박스에 같이 나와야 되죠. 이게, 그걸 구현하시기 못하는 분들은
모든 전국 8대 모든 굴을 다 한꺼번에 셀렉트 박스에 때려 넣겠죠. 아니면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그 구현하는데 소스 안에다가 전부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에이작스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작스, 아작스라고도 하고 에이작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거고요. 그 에이작스를 통해서 그 시, 구, 동을 이렇게 선택함에 따라 이렇게 셀렉트 박스가 바뀌는 값이 바뀌는 거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만약에 요즘은 주민번호 쓰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주민번호 쓰는 만약에 회원가입을 한다. 그럼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주민번호가 정말 맞는 주민번호일까? 요즘 뭐 옛날부터 그 유효성 체크하는 스크립트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그거지만은 뭔가 조금 더 발전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규칙성에 막 1908년 뭐 11월 1일 출생의 남자 1 핸드폰 뒤에 주민번호를 만약에 만든다. 그 규칙성만 맞으면 1908년 이런 분들이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908년 지금 몇 살이죠? 그런 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API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PI가 뭔지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API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제 다음 카카오, 페이스북, 뭐 이런 것 회사들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그분들의 회원 정보를 미리 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그런 API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에 회원 정보를 조회해서 회원 가입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건 다 빠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디 쓸 때 그 아이디가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거나 팝업을 띄우거나 해서 해도 되고 근데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고 팝업을 띄우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타이핑만 해도 이 아이디가 쓰는 아이디인지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체크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에이작스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 같으면 볼 것 같고요. 제가 채용 담당자면 자 그럼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로그인 창을 만들겠죠. 아 참 회원가입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비밀번호입니다. 요즘은 비밀번호 그냥 패스워드 인풋 창에 안 보이게 한다고 비밀번호가 된 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만큼 비밀번호에 대한 그게 강해졌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는 전부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 암호화 기능은 또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DB 자체에도 암호화를 때려 넣어야 되고 회원 가입할 때나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넣을 때 그 비밀번호가 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 그 통신을 할 때도 암호화해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구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게시판은 뭐 일반 게시판 거기에는 이제 CRUD라고 하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그 게시판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그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그 게시판에 답글을 달잖아요. 그런 답글을 다는 답글 게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게시판에 한 줄 댓글 요즘 댓글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댓글 게시판도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 댓글 게시판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진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갤러리 게시판이라면 이제 모든 이제 게시판 이제 그 나타내는 목록들이 전부 글로만 되어 있는데 사진 게시판은 사진으로 나오죠. 사진이 목록 하나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한 줄에 몇 개의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검색 기능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게시판 기능을 갖가지 형태의 게시판 기능들을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게시판도 만들 때도 거기에도 비밀번호 넣을 때가 있으니까 그 비밀번호도 구현을 하시고요. 똑같이 암호화로 구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즘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PLM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MEX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요걸로 한번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것들에 대한 업무 흐름도,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사이트에 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PLM이나 MES를 구현할 때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굳이 구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구현 항목들을 정리해서 사이트에 같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면 아마 그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는 부분이 ERP. ERP는 어떤 한 가지 개념이 아니고 회사 운영하는 모든 활동들, 뭐 인사, 뭐 회계, 뭐 재고 확인 정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개념 정리부터 뭐 항목 정리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런 것들 한번 해서 사이트에 그 정리를 해서 올려두세요. 그 기능들을 구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두시는 것만으로도 채용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 분야. 교육은 제가 좀 교육 쪽을 많이 하긴 했는데, 교육 쪽을 하실 때는 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학원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출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굳이 꼭 구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항목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시고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신입에 대한 확인은 차고 넘쳐요. 그런 포트폴리오만 구현해서 사이트에 같이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참여하신 분들 그 이름이랑 사진,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격증은 혹시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격증에 도움이 되는 거는 솔직히 정보 처리 기사 말고는 없어요. 외국 자격증, 뭐 그거는 사실 신입이 따기 힘든 자격증들, 뭐 DB 쪽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이 따긴 좀 많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들은 다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정보 처리 기사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 사이트 하나를 더 만드세요. 그런 것들이 더 채용 담당자의 눈으로 보기엔 더 그게 나을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쭉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참여하신 분들 이름이랑 이력 같은 것들을 같이 사이트에 같이 구현해 놓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채용 담당자가 그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에는 이제 각가지 기능들을 스크린샷을 따가지고 이력서 뒤에다가 같이 붙여서 같이 올리시고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대기업이나 관공서는 채용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 IT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고 안내를 해드리면 정말 많은 채용 담당자분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약속의 3년차, 개발자 3년차가 되면 그 뒤로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필요가 없고, 이력서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계속 한 줄 한 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이력서를 만들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 말쯤에서 이런 뭐 사이트를 하나 제가 따로 하나 만드는 강의를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고, 지금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강의 좋아요나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멘탈이 약하니까 너무 악평 댓글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뭔가 어떤 개선 사항을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대한 순화해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